네, 이번 시간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주목 강소기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폼즈의 이정진 대표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폼즈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폼즈는 가상인간을 제작하고 이 가상인간을 제작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AI 모델 에이전시 서비스를 하고 또 그 네. 가상인간을 기업에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데 이 사명이 왜 폼즈로 이렇게 정하게 되셨나요? 그 플랫폼 서비스를 저희가 지향해서 플랫폼즈에서 그 플랫을 빼고 좀 낮춰보자라는 의미에서 폼즈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주요 사업은 이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이 가상인간이 뭐 크리에이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기업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 고객군이 B2C보다는 B2B가 많이 편중이 되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B2B만 먼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쇼핑몰들이나 많은 소셀러분들이 모델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모델을 활용하는데 비용이 들고 또 네. 시간적인 제약이 들기 때문에 네. 저희 사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언제든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델이란 거는 쇼핑몰의 모델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업의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AI 모델 에이전시인 페이스폼을 베타 서비스 하고 있고요. 네. 이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소모몰 그리고 셀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을 보면 이 어떤 건지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예. 왼쪽 화면인가요? 왼쪽 화면 네. 외국인 분이 진짜 실제 모델이고요. 네. 오른쪽이 저희 가상 휴먼 얼굴로 바꾼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실제 모델이 행동하는 대로 이 오른쪽에 가상인간이 구현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외모가 비슷한데 아예 서로 다른 외모나 아예 서로 다른 피부색이나 아예 다른 뭐 동물이라든지 이렇게 구현이 가능한가요? 전부 구현이 가능하고요. 현재 예. 저희 동물 쪽은 안 하고 있고 네. 다른 인종, 다른 생김새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경우에는 네. 초상권이 아닌 저작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업이 직접 이 저작권에 대해서 소유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폰을 쓰다 보면 이 아이폰에서는 이 본인 얼굴에 따라서 다양한 캐릭터를 나오게 할 수 있는데 네. 이 기능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그 아이폰에서 얼굴을 바꾸는 것은 보정의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이 얼굴을 보정한 거기 때문에 초상권에 속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일드리스 페이스 마커라고 하는 네. 눈, 코, 입의 위치를 컴퓨터가 추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딥러닝 시켜놓은 얼굴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때부터는 초상권이 아니라 네. 저작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걸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용하면 보통 이제 가상인간들이 요즘 뭐 광고에도 나오고 다양한 분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내 얼굴을 딴 이 가상인간이 별도로 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뭐 진행이 가능한가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예. 사실 기업들이 이 가상 휴먼을 구매를 하고 난 뒤에 인플루언서로 키우는 건 또 다른 일입니다. 네. 혹은 뭐 다른 활동을 하는 거는 정말 다른 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MCN이나 혹은 엔터테인먼트 사하고 MOU를 맺은 후에 네. 그곳에서 이제 마케팅 대행 형태로 네. 이제 그 인플루언서를 키워줄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제조기업이나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나 혹은 모델들에게 의존하는 그 의존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네. 기업의 매출이익이 굉장히 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업이 매출이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인플루언서에게 수수료를 낮추라고 강요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 원가를 낮추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조 기업도 힘들어지고 원가가 낮아지니까 제품력이 떨어지고 네. 고객에게 외면받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사이클이 지금 생성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안 좋은 사이클을 타개하고 매출이익이 조금 더 안전하게 기업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기업들이 특히 제조업 기업들이 이 많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활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TV 광고나 이렇게 다양한 광고를 하는데 요즘 이제 라이브 쇼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라이브 쇼핑을 많이 하면 매출도 단기간에 확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크리에이터죠.
네, 맞습니다. 뭐 네. 쇼호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쇼호스트를 활용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케이스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네. 국내는 아직 그 라이브 커머스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중국 네. 같은 경우는 이미 라이브 커머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거는 글로벌 어떤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나라도 언젠가는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쇼호스트의 어떤 영향력에 좌우돼서 네. 그 기업의 매출이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쇼호스트에게 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시장을 조금 더 공정하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추얼 휴먼이 쇼호스트가 되어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네. 그런 시장을 같이 한번 개척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 인플루언서들한테 이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이걸 제가 공개하는 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공구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까지 그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익을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사용하게 되면 뭐 매출이 3일 만에 뭐 3억이 나와도 한 1억 8천 정도는 인플루언서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지어 그 고객 관리나 그리고 배송까지 기업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제가 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면 매출이익이 약 8% 정도밖에 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형성됩니다. 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대표님께서는 차라리 이런 인플루언서에 의존하지 말고 차라리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의존을 해서 차라리 이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폼즈의 성장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도 5월에 설립을 했고요. 네. 작년 동안은 기술 개발을 계속 진행을 했고 네. 올해 초에 CNT 테크라는 엑셀러레이터로부터 네. 가능성과 그리고 시장성을 인정받아서 투자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5월에 기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6월 달에 상장사에게 그 IP 판매를 직접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부터 페이스폼이라는 사스 서비스를 오픈해서 지금 베타 서비스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인플루언서가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보통 이제 그냥 인플루언서가 활동을 하게 되면 보통 뭐 학폭 논란이라든지 일진 논란이 생기면 또 그 인플루언서를 사용한 이 회사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는데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는 그런 영향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 제가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떤 모 기업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모델로 활용을 했는데 네. 그 친구가 주말에 좀 안 좋은 일로 그 서거라고 말씀드린 게 맞나요? 예. 아무튼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 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네. 모델을 활용한 제품 컷이 그대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고인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마케팅을 한다라는 네. 질타를 받게 됐고 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상처 입는 그런 네. 사례들도 있고요. 네.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어느 정도는 이 시장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폼즈의 이 페이스폼 이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폼즈의 페이스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셀러 그리고 소모몰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온라인 셀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모델을 쓰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사장님들이 직접 본인을 촬영하거나 혹은 직원들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저희 서비스에 업로드하면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그 모델을 활용한 제품 컷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초상권이 아닌 저작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차 활용 기간에 문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구매를 하고 뭐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폼즈가 생각하는 이 시장의 문제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제가 말한 거에서도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매출이익이 점점 더 낮아지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그 매출이익의 대부분을 원가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네. 또 더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버추얼 휴먼을 이용해서 한 개인이 매출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지 않고 네. 기업이 온전히 그 매출이익을 방어하면 네. 더 많은 매출이익을 통해서 많은 고용 창출을 할 수가 있고 또 기고용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고 또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타개하시려고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네. 창업 전에는 어떤 경력이 좀 있으신가요?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저는 예. 원래 그 리튬 배터리로 석사 학위를 받고 네. 디스플레이 소재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네.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사실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 인플루언서의 문제점 그리고 모델의 문제점을 제가 자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그 문제점이 점점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가상 인플루언서, 가상 휴먼 사업으로 피보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화장품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좀 문제점을 좀 느끼셨나요, 구체적으로? 모 대기업에서 이제 하는 프로젝트 중에 네. 큰 PB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거기에 개발 대행 업체로 선정이 돼서 개발 대행을 하던 도중에 네. 그 프로젝트의 메인 이제 키워드가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해서 네. 웹드라마를 만들고 그 제품을 띄우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네. 이 친구가 그 학폭 논란, 일진 논란이 터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기네스북에 가장 빨리 팔로워가 떨어진 인플루언서로 기록이 되고 그 채널이 폐쇄가 되면서 예.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다라고 판단했던 큰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완전히 피부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느끼시고 바로 사업으로 전환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그때 기대하는 바가 컸었는데 예. 그 프로젝트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네. 그러면 이렇게 창업을 하시고 지금까지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죠? 사실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은데 네. 이 가상인간에 대한 시선이 아직은 안 좋다기보다는 네. 정확하지가 낯설다. 않습니다. 예. 낯설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신데 네. 이것을 기업이 차용해서 썼을 때 대중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없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선뜻 도용하겠다라고 지금 도입하겠다라고 네.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되는 게 네. 저희 미션입니다. 그래도 지금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다양한 대기업에서 이런 가상인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래도 계속 시장에 대한 인식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가장 고마운 건 이제 그 펭수라는 캐릭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버추얼 캐릭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 대중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각인시켜주면서 네. 이 시장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상 인간을 활용한 뭐 다양한 또 부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가령 뭐 이모티콘 사업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도 또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사실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한 모든 시장에 이 버추얼 휴먼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시장은 인플루언서 시장입니다. 네. 인플루언서를 육성하는 MCN 같은 경우에는 네. 인플루언서를 육성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유명해지면 다른 소속사로 본인의 몸값을 뻥튀기 해서 간다던가 하는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는 MCN이 그 매출이 세츄레이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버추얼 휴먼을 애초부터 키운다면 이게 곧 기업의 자산이 되고 그 MCN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도망가진 않으니까 오히려 네, 기업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창업 후에 계속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순간은 언제시죠?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최근인데요. 네. 저희가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쌓여가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지원 사업이나 혹은 어떤 대회 같은 데 계속 수상을 하게 됐고 네.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의 꿈의 무대인 디데이에 출전해서 네. 이제 구청장님 상까지 받은 네. 사례가 있어서 요즘 네. 굉장히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 디캠프 10월의 디데이에서 수상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어떤 상을 수상하셨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2등에 해당하는 상인데요. 네. 서대문 구청장님께 네. 서대문 구청장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럼 서대문구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으로 이렇게 뽑히신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수상이 되시면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있으신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면 디캠프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직접 투자를 검토를 해주시고 네. 혹은 후속 투자까지 저희에게 어떤 연결을 해주시는 네. 굉장히 감사한 그런 네. 프로세스를 추가로 저희가 지원받게 됩니다. 네. 스타트업의 이렇게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이 자금의 유치 그리고
결국 문제가 돈인데 네. 계속적인 이 시리즈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이 투자를 계속 유치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후속 투자는 지금 얘기가 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후속 투자는 아무래도 디캠프에 수상하고 난 이후에 디캠프랑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도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본엔젤스라던가 네. 뭐 혹은 기타 여러 가지 VC들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대표님처럼 뭐 자금을 잘 받으면 좋겠지만 또 자금을 받지 못해서 이 도태되고 사라지는 스타트업들이 또 많습니다. 또 네. 그리고 최근에도 금리가 상당히 오르면서 이 투자업계도 상당히 냉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요즘에 펀드레이징을 돌다 보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네. 사실 그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으면서 이전에는 가능성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지표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 서비스에 대한 지표와 그리고 성장 가능성들을 조금 더 수치로 보여주는 게 투자받기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폼즈의 이 대표적인 KPI는 어떤 건가요? 저희는 사실 네. 이 시장에서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네. 적용이 되고 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의 성장이겠죠. 그렇죠. 예. 네. 저희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구축해서 네. 저희 성장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을 일으켜서 BEP를 달성한 이후에 네. 더욱더 빠른 성장으로 지표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주요 이 타겟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B2B라고 하는데 B2B에도 상당히 많은 경쟁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쟁자 대비 좀 차별성은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저희는 경쟁사들 대비해서 네. 일단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아까 영상 봤을 때처럼 네. 전혀 이질감이 없는 영상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별점은 라이브 스트리밍 포커스로 저희가 일단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보고 라이브와 이 부분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사스 서비스로 소셀러들 그리고 많은 글로벌 유저들에게 서비스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서버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이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자영업자들은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구매하기에는 좀 자금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뭐 구독 형태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그 IP를 판매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페이스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버추얼 휴먼을 업로드해서 네. 구독료 약 15만 원에서 많게는 35만 원까지 지불을 하고 그 모델 중에서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언제든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구독제 모델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면 이 대표님과 같이 제휴를 해서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의류를 또 온라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이 되시면 이제 네. 대표님께서 직접 촬영을 하시고 원하는 모델 컨셉에 맞춰서 선택을 네. 해서 그 제품 그 이미지 컷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것을 사용하는 이 대표님들께서는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게 되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사에서 어느 정도 뭐 이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나요? 저희는 사실 기술 기업이라서 저희가 직접 인큐베이팅을 하지는 않지만 네. 인큐베이팅을 잘하는 기업과 MOU를 지금 많이 맺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맺은 사례도 있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업이 이 IP를 구매해가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네. 이 버추얼 휴먼을 인플루언서로 키우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팀을 구축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네. 마케팅 대행업을 하는 업체들이 이미 있고 네.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차용을 해서 MCN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사와 긴밀하게 MOU를 맺고 이 상품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와 제작과 운영의 이 분야에서 제작을 대표님께서 맡으시고 운영은 또 이제 협력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이 경영 철학과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경영 철학과 일치하는데요. 네. 매출액의 대부분을 한 일개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네. 이 사업의 성장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매출의 대부분을 다시 기업이 돌려옴으로써 네. 기업의 매출이익을 방어하고 이 매출이익을 통해서 더 많은 고용 창출과 그리고 더 많은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야 기업이 성장하고 네. 또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 출연하신 기업들 중에 이 정부의 뭐 바우처 사업에 등록을 해서 바우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님 서비스도 바우처로 등록을 하면 아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말 그 창업자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비대면 바우처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네. 많은 소상공인 혹은 개인 사업자들도 물론 신청을 하면 약 4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비대면 바우처 사업의 공급 기업으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 네. 공급 기업이 되고 나면 소셀러분들이나 이제 사업자분들이 무료로 저희 서비스를 1년 정도 이용해 볼 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폼즈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네. 그리고 버추얼 휴먼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어떤 형평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돕는 것이 저희의 어떤 미션입니다. 네. 앞으로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계에서 승승장구하셔서 꼭 대표적인 기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